네, 반갑습니다. 제19강 퉁치기와 물타기입니다. 이 퉁치기 물타기는 뭔지 아실 겁니다. 뭐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을 해도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고, 퉁치기가 뭐냐, 이 부분만 조금 다루게 되면 대응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실 겁니다. 뭐 소위 이제 단타 매매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손절인데, 이 밥 먹듯이 손질만 손절만 강조하는, 이게 과연 맞는지 한 번만 더듬어 봐도 되는 겁니다. 뭐 아니다 싶으면 손절, 도대체 아니다 싶은 게 도대체 뭡니까? 두 번째, 그러면 마이너스 5%에서 손절, 마이너스 5% 되기 전에 한 마이너스 3%였는데 갑자기 그날 갭 하락으로 마이너스 10%에 시작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3% 손절인데? 뭐 현실적으로 손절 강조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맞나? 해본 사람들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현실과 아주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뭣도 모르고 떠들고 있고 그걸 또 보고 참고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악순환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이고, 손절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손절할 종목은 아예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맞는 겁니다. 손절을 하지 않아도 될 종목만 하고, 근데 그래도 손절을 해야 될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건 뒤에 다룰 거고. 그래서 요 퉁치기하고 물타기가 현실적으로 평범한 투자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대응 방법이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대응의 묘미, 정석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지루한 과정이긴 합니다. 지루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방법 외에는 대응을 통해서 뭔가 만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손절? 뭐 원칙도 없고 그냥 아니다 싶으면 손절, 이게 뭐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있는지, 좋다, 아니다 싶으면 손절해야지, 그렇게 한 3번만 손절하면 멘탈이 완전 유리조각처럼 바스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사서 손절하고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보면 계좌가 마이너스 70, 80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제가 이 다음 시간에 다룰 게 뭐냐면 증권사 간의 통계입니다. 뭐냐면 고액 자산가들이 있는 대형 증권사들의 수익 성과도 좋지 못한데, 과연 키움증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키움증권의 계좌가 어떻게 녹아나가는지에 대한 통계, 그러니까 키움증권의 재무제표를 보고 고객 자산 규모하고 키움증권의 실적, 그러니까 고객 자산이 예를 들어서 키움증권에 10조 원이 있다. 근데 키움증권이 1년에 이익이 한 4천억이 났다. 이미 여기서 마이너스 4%가 빠진 겁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이 얻는 이익이 거래세의 10분의 1입니다. 그럼 이게 거래세로 마이너스 40이 나갔다는 얘기니까 키움증권 쓰는 단타 개인 투자자들은 계좌가 녹다 못해 그냥 아예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 근데 보통 언론에서 다루는 통계는 뭐 NH투자증권이나 삼성증권이나 이런 대형 증권사들의 통계를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고액 자산가들이 많고 단타 매매가 흔치는 않다기보다는 키움증권처럼 노골적이진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식 투자해서 뭐 나쁘지 않은 통계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를 한번 파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에는 HTS가 도입이 된 이후로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MTS가 도입돼서 어떻게 더 망가졌는지부터 해서 키움증권 재무제표를 통해서 단타 매매가 얼마나 개인 투자자들에게 폐해를 끼치는지,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미 그런 거 다 깨닫고 보시니까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오히려 이거 못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나쁜 상황이 아닐까.
그렇지만 뭐 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고, 우리라도 이런 걸 계속 각인을 하면서 그런 매매로 가지 않는 어떤 예방을 해 나가는 거,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퉁치기와 물타기를 보면 퉁치기의 전제는 계좌를 나눠야 됩니다. 계좌가 최소 2개 이상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2강에 보시면 계좌 나누기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퉁치기의 원칙과 방법, 물타기 원칙과 방법, 손절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것인지,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퉁치기는 계좌 나누기를 전제로 하는 거고, 그래서 2계좌에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2개 이상에서. 제가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고, 뭐 많게는 한 4개, 5개 갖고 그냥 물레방아 돌리듯이 이번에 한번 샀다가 떨어지면 여기서 사고, 떨어지면 또 여기서 사고, 떨어지면 여기서 사고, 더 떨어지면 여기서 사고, 반등 나오면 이거 정리해서 먹고, 또 반등 나오면 이거 정리해서 먹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줄줄이 샀는데 반등이 세게 나왔다. 그러면 단가 높은 애들 정리하면 굉장히 대응이 편해집니다. 밑에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를 예를 들면, LG전자가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6만원 이하가 매력이다, 이렇게 가치 평가를 했을 때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6만원 이하 매수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매수를 해 나갑니다. 주가가 떨어집니다. 4만원까지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30 이상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때는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없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30까지 안 가는 경우에도 대응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마이너스 30 정도 되면 물타기를 했을 때 표시가 납니다. 10,000원 샀다가 7,000원에 사면 여기서 똑같은 금액을 산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많이 삽니다. 그래서 보통은 2배를 산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2배를 사면 평단이 8,000원이 됩니다. 주가가 7,000원이고. 조금만 반등하면, 그동안 많이 내렸기 때문에 조금만 반등하면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고, 근데 아니고 마이너스 30도 안 가면서 지루하게 간다, 요거에 대한 내용이 퉁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퉁치기의 원칙에서는 일단 그 종목에 완벽하게 익숙해져야 된다. 이 종목 잘 모르는 상태인데 뭐 마이너스 10% 됐는데 반등 나올 거라고 사고, 이렇게 되면 줄줄이 물립니다. 그래서 쭉 보면서 나 이 종목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감이라는 게 생겼어. 그래서 이쯤 되면 반등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반등 나오지만 내 건 단가는 요 위에 있어가지고 팔지는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일 때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익숙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원래 저평가에 매수를 했는데 추가 하락을 해서 상황이 나빠졌을 때, 그때 대응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저평가 상태인데 거기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되면 더 저평가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건 가격적으로 사실 매력이 있는 거니까 여기서도 샀는데, 개념을 이렇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10,000원이면 10,000원에서도 샀는데 9,000원, 8,000원에서 못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대응을 하는 거고, 그리고 물타기로 해결이 불가능한, 예를 들면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30%를 안 주든지, 아니면 너무 많은 비중을 뒀든지 10,000원에 50%를 사버렸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한 종목에 30% 이상의 비중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뭐 사람 일이라는 게 또 어떻게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투자금을 1억을 넣어놨는데, 여기 그래가지고 한 종목 30%라고 했으니까 3천만 원을 매수를 합니다. 나머지 7천만 원 다른 종목 투자하다가 박살이 나가지고 이게 전체 자산이 6천만 원으로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3천만 원이면 절반이니까 물타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다른 게 망가져가지고. 그럴 때 이제 조금씩 해결을 보는 방법이 이 퉁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도대체 뭔데 저렇게 뜸을 들이나 보시면 요런 방법입니다.
계좌 2개를 놓고, 자, 요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저는 실전에서 있었던 일들을 만들어서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기 때문에 그냥 대충 떠드는 애들보다는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 경험한 거랑 똑같으니까. 자, 포스코가 처음에 가치평가를 했을 때 30만원 이하면 괜찮다라는 가치평가가 있었고, 그래서 30만원 이하에서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자마자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마이너스 30까지 안 오고, 포스코가 지금 분위기에서 반등할 것 같은데, 뭐 21만원까지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30%면 21만원이니까 21만원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요 A 계좌에 30만원짜리가 있는 상태에서 B 계좌에서 이쯤 되면 사면 괜찮겠다 해서 24만원에 매수를 합니다. 요거는 물타기가 아닙니다. 합친 게 아니니까 다른 계좌에서 24만원에 신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이쯤 모으면 됐어 해서 파는 게 한 27만원 정도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주당 3만원 정도의 이익이 생깁니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요 주당 3만원만큼 이익을 여기서 손절매를 합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 계좌에서 100만원 수익이 났으면 A 계좌에서 마이너스 100만원 찍히게 손절매를 일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손절매를 하면 여기 현금이 조금 생깁니다. 요 생긴 현금을 B 계좌로 옮깁니다. 여기서. 자, B 계좌로 옮긴 상태에서 또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물타기 하는 거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럼 물타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있는 상태에서 물타기 하는 거하고 일부 정리를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주식은 줄고 현금이 더 늘어난 상태에서 물타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더 낮아집니다. 단가가 더 낮아지고 25만원까지 반등. 보통 2배 이상 하면 10%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물타가지고 여기서 해결을 봅니다. 자, 해결을 보고 다시 그러면 21만원까지 오면 매수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대응인데 30만원 기준이 아니라 시장 가치가 생각보다 포스코에 대해서 인색하구나. 21만원을 기준으로 다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지면 또 물타기 하고, 반등 나오면 정리하고, 매수하고, 올라갈 때 정리하고, 원래 기준이니까 이렇게 대응하는 거. 그럼 그냥 대응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여기서 물려가지고 한 1년 지루하게 있다가 마이너스 30 됐으니까 물듯한다. 근데 이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부터 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런 퉁치기를 한번 해주면 안 한 것보다 훨씬 나은 상태고, 주식도 조금 줄어 있으니까 부담이 덜한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물타기를 하니까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퉁치기라는 건 결국 손절을 못할 상황이고 물타기를 못하는 상황에서 손절이 아니라 여기서 수익 난 것만큼 여기서 손절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부담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요 과정들이 한 번밖에 없었지만 이게 여러 번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퉁치기 하면서 물량을 계속 줄여나가다가, 물론 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퉁치기 해가지고 겨우 이제 좀 부담 없이 됐다.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이거 하나 안 하나 똑같은 상황. 이걸 안 해도 어차피 해결은 되긴 됐겠구나. 근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여기서 매매 성공에 대한 경험, 어쨌든 사서 수익을 봤다는 거, 익숙한 종목에서 이 성공에 대한 경험이 생기고, 두 번째는 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망가져가지고 요걸 못 기다릴 수도 있는데 이 퉁치기를 통해서 기다려가지고 이걸 맞을 수 있다는 거. 요거를 통해서 보면 대응에서 굉장히 유익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퉁치기의 예시를 보면 A 계좌에서 만원에 매수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이 장기화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이제 이 종목을 보면서 익숙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NHN벅스라든지 액트라든지 이런 종목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반등 자리에서 B 계좌에서 A 종목을 8,000원에 매수를 해봅니다. 많이 떨어졌을 때. 8,600원까지 반등하면 A 종목을 매도를 하고 주당 600원 수익만큼 그 A 계좌 A 종목을 손절을 합니다. 그만큼 A 계좌에 현금이 생기고
B계좌로 현금이 이동하면 현금이 더 커집니다. B계좌에서. 그걸 다시 만약에 7,600원까지 또 떨어졌다. 여기서 B계좌에서 이걸로 더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8,400원까지 반등이 나오면 주당 800원 수익이고 수익만큼 A계좌에서 A 종목을 손절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요 파동이 이렇게 보통 진행이 되니까 이런 예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30까지 왔습니다. 그럼 B계좌에 있는 현금을 전부 A계좌로 옮겨가지고 A계좌에 물타기를 합니다. 그럼 평단이 8,000원 정도로 떨어지고 여기 주가 반등하고 원금 회복하면 전량 매도, 대형 종료 이렇게 되니까 10,000원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요 대응을 통해서 8,000원에서 해결을 보는 겁니다. 그냥 물타기하고 비교해서 이 퉁치기를 통해서 대응을 하면 시간이 대폭 단축이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재미도 있고 그 사이에 그냥 이거 언제 본전 오냐 하고 보기만 하면 열이 받습니다. 근데 조금씩이라도 대응해서 수익 보고 손해 난 거 퉁쳐가지고 현금 늘려나가는 거 요거 꽤 재밌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되면 물타기 타이밍을 주지 않더라도 결국 해결이 됩니다. 10,000원에 샀는데 한 마이너스 7,000원까지 가야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그냥 8,000원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 이게 도대체 언제 될 거냐. 근데 이렇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거하고 조금씩이라도 대응해서 퉁쳐 나가는 거하고는 또 틀리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퉁치기라는 부분,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면 괜찮네 실제로. 그리고 실전에서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거. 왜냐면 익숙한 종목, 이미 익숙해져 있는 종목에서 대응을 하고 원래 살 때도 싸다고 산 건데 그거보다 더 싸졌으니까 가격 부담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물타기로 오면 물타기는 섣부른 대응 방지를 위해서 마이너스 30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손실을 보는 과정이 어떤 거냐면 급등하는 종목 사서 꼭 보면 밑에서 안 사다가 급등하면 매수합니다. 이 종목이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가면 물을 타도 이쯤에서 타야 되는데 여기서 타버립니다. 조금 떨어졌다고. 이렇게 타다 보면 순식간에 여기서 돈 다 써버립니다. 그 상태로 이거를 얻어맞으니까 투자금이 그냥 순식간에 증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수를 하면 마이너스 30%. 그리고 이미 이런 거부터 매수하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매수 종목들 뭐 한국전력 안 올라서 답답하고 한국가스공사 움직일 생각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종목들을 이 방식대로 사시면 적어도 급등해서 박살날 때 위험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을 예를 들면 자, 한국전력 처음에 제가 2만원 이하에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지고 한 번 더 23,000원 정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22,000원, 3,000원. 자, 그러면 이거 외에는 딱히 뭐 대응을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근데 또 왔습니다. 사주고 이런 거는. 근데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진다. 그럼 물 타면 되고 안 떨어지고 한 2만원에서 깔짝깔짝 한다. 그럼 여기서 일부 대응해가지고 다른 계좌에서 일부 대응해서 퉁치고 여기만큼 손절 보고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그 과정을 일찍 시작했다면 여기서 사고 팔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거 한 방 딱 터지면 떼꼭 팔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막 계속 급등하는 걸 쫓아가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제가 뭐 다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제 계좌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중에서 급등한 종목이 있습니까? 바닥 기고 있는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한 방에 뭐 승부를 보려고 한다든지 단기간에 뭔가 성과 내는 걸 원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무조건 잃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수익 나면 제가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돈 달라고 하는 건데 뭐 여기서 뭐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돈 따면 좋은 거지. 한데 그렇게 하면 돈을 잃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나쁜 방법이고. 자, 그래서 섣부른 대응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등한 종목을 따라 붙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또 마이너스 30까지 대응 없는 걸로 물타기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대체로 요 물타기 기회를 주면 훨씬 더 큰 수익을 줍니다. 원래 이런 종목인데 이 정도가 저평가인 종목인데 마이너스 30을 주고 올라간다. 보통 이게 눌림이 되니까 여기 사가지고 평단이 여기인데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발바닥 밑에 땅속에서 사가지고 머리 끝까지 먹을 수 있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타기는 2배 이상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타기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물 탄 게 펜오션인데 저희가 9배 물 탔습니다. 그때 뭐 감자를 얻어맞았나 뭐 해가지고 마이너스 90%가 됐습니다. 1000만 원 넣어놓은 게 100만 원인가 남았나 그때.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좀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원금 찾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그게 시기가 한참 된 것 같은데 이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이 시점에. 예. 예, 이쯤 됐던 것 같습니다. 이쯤. 그래가지고 물 타고 이렇게 해결을 받는데 어쨌든 적어도 물을 타려면 마이너스 30%에서 빨리 해결을 보려면 2배 이상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응? 2배 탈 만한 현금이 없는데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타기가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현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간에 퉁치기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앞에 설명드린. 네, 그리고 저평가여야 하고 저평가에서 마이너스 30을 더하니까 저평가에서도 훨씬 더 싸졌으니까 물론 여기에서 어떤 기업 가치 훼손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주가가 떨어졌다. 이거는 당연히 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 이렇게 바닥을 기다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하락해가지고 기간 조정을 받았거나 이 이후에 대응을 하는 걸로. 당장 마이너스 30일 때 무조건 대응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그 시점에서는. 그래서 기간 조정 어느 정도 받고 나서 하는 거. 요 원칙만 지키면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실전 사례인데 삼성생명입니다. 이건 실제로 대응을 했습니다. 잘한 대응은 아닙니다. 잘한 대응은 아니지만 원금을 잃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처음에 삼성생명이 10년 전에 공모가가 11만 원이었고 그때부터 기업 가치가 2배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당시보다 거의 5배가 올랐는데 뭐 이렇게 됐는데 회사 주가는 또 엉망이다. 공모가 이하에서 사면 승산이 있을 것이다. 매수합니다. 그리고 적정 공모가가 당시에 9만 원이었으니까 실제로 9만 원을 보고 9만 원 정도면 더 사도 될 것 같다. 더 삽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자꾸 떨어집니다. 예. 그래 여기서 이제 뭐 대응을 하는 게 여기서 사서 팔고 이런 거였는데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다뤘던 종목. 우리 스터디에서 공식으로 다뤘던 종목이어서 어쨌든 저는 손절을 안 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 산 상태에서 마이너스 30이 되는 여기서 이제 63,000 이하에서 물을 타고 근데 이게 31,700원까지 가니까 여기서 더 사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네, 멘탈이 살짝 금이 가가지고. 근데 시간 지나니까 빠르게 올라왔고 그렇게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7만 원을 맞춰놨는데 7만 원 위로 올라왔습니다. 원금 회복해서 일부 매도하고 그 이후에 싹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대응 기간은 2년이고 2년 동안 본전했지만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통해서 손절 없이 손해 안 보게 마무리를 한다. 이런 걸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 저 기준대로만 하면 손실을 안 보는구나. 저 기준대로만 하면 어쨌든 해결이 되는구나. 그리고 아, 저기서 내가 조금 더 잘해보면 어떨까. 11만 원 매수하면 이건 내가 봤을 때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아닌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봐야지. 해서 한 10만 원 이하에서 사고 물타라 그러는데 추가 매수인데 이거 조금 더 지켜보고 해서 더 싸게 사고 그리고 여기서 하라고 하는데 코로나 이거 보통이 아닌 데서 있다가 더 밑에서 매수해보고 이렇게 털고 뭐 여기서 털고 또 재매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기준보다 더 잘했으면 또 거기서 나쁘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2년 동안 허송세월하고 본전하려고 주시겠냐? 이런 비아냥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손실본 개인 투자자들이 95%입니다. 본전만 해도 나쁘지 않은 겁니다. 나쁘지 않고
그리고 2년 동안 뭐 잘하는 실력이라고 2년 동안 다른 종목 들어가서 박살 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거 손절하고 갔으면 여기서 손해보고 다른 종목에서 또 손해보고 뭐 시간 낭비다 이런 것도 그 시간에 뭐 수익 볼 만한 사람이 하는 얘기인 거지. 근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뭐 이 종목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망할 염려도 없고 계속 이익 보고 있고 삼성전자 지분 가치도 좋고 이런 종목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이 오게티가 있다면 대응 종료했습니다. 어쨌든 이 깔끔하게 대응 종료했는데 제가 8만 원에 그 가습기가 아니라 그 건조기 살 거라고 다시 들어간 거. 이게 약간 오게티일 뿐이지 대응은 나빴던 흐름에 비해서는 대응이 완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물타기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30에서 네, 그리고 예시 저평가에서 매수해가지고 마이너스 30이면 더 저평가니까 매수를 하는데 2배 이상 매수해가지고 전체 평단이 마이너스 10% 이하로 떨어지게. 그러면 마이너스 30이 떨어졌으니까 기술적 반등만 나와도 해결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런 거를 몇 번 경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분할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 당연히 들어갈 때 이제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더 사면 되지 뭐 이건데 이 종목 뭐 좋은 종목인데 가격 더 떨어지면 더 싸고 더 박앤세일이네 이렇게 되는 건데 손절하고 기업 가치 이런 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만약에 들어간다. 이거 손절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하다가 손절하는 건 거의 여기서 손절합니다. 진짜. 할까 말까 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하면 반등 나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분할 매수 이런 것도 그냥 여기 다 들어가 버립니다. 손절하면 되니까. 그래서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는 게 손절해야지 이게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방식대로 하면 나쁜 습관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매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손절을 안 한다 난. 그러면 종목 선정부터 손절 안 할 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습관을 위해서 장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보유라도 그 종목에 대해서 호흡을 같이 하고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대응 자리들이 나옵니다. 뭐 차트 안 보고도 이쯤 되면 반등할 것 같은데 이거 계속 보면 나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야 됩니다. 기업 가치 훼손이 될 만한 어떤 큰일이 발생을 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체계적 위험, 시장 전체가 박살나는 상황이 된다. 이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손절매하고 재매수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아주 특별한 예외 상황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아예 손절은 없다. 그래서 손절 안 할 종목을 선정을 하고 그러면 손절 안 해야 되니까 급등하는 종목들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손절을 못한다. 난 손절 안 할 거다. 이렇게 되면 이거 떨어지면 순식간에 박살나는데 당연히 손절 안 할 종목만 한다. 손절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이런 종목은 아예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도 생기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평범한 투자자들은 이렇게 가야만 되는 건데 자꾸 뭐 단타를 하고 손절을 하고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만 나오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네, 그럼 요약을 하면 이 퉁치기와 물타기는 대응의 정석입니다. 네, 퉁치기는 계좌가 최소 2개 이상 있어야 되니까 이 다루었던 두 번째 강좌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두 번째 그 계좌 나누기에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 퉁치기에서 계좌를 나눠서 2개에서 대응을 하면 이 종목에 완벽하게 익숙해지고 저평가에 추가 하락을 해서 더 싸지고 근데 물타기로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상황 비중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0이 안 됐거나 이럴 때 다른 계좌에서 사가지고 수익 난 만큼 본 계좌에서 퉁을 친다. 이렇게 해서 퉁치고 하다 보면 물타기 상황이 됐을 때 훨씬 더 적은 수량만 갖고 있고 훨씬 더 많은 현금을 갖고 있고 그래서 대응이 더 수월해진다. 물타기는 섣부른 대응 방지를 위해서 마이너스 30이 될 때까지는 하지 않고 2배 이상 물을 타고 저평가 상태에서만 그리고 기간 조정 이후에 충분히 조정받았을 때 타이밍까지 요걸 지키면 뭐 또 요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삼성생명에서 실제로 63,000원 이하 물을 탔고 그게 대응의 효과를 받아서 잘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원래 11만 원에 산 거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지금도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응하는 거 물타기하고 퉁치기 했던 대응들은 훨씬 더 좋다.
네, 그래서 물타기도 마찬가지로 저평가에서 매수했는데 마이너스 30 됐다. 그러면 엄청나게 저평가다. 그럼 물타기 해가지고 10% 이하를 만든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만으로도 해결이 되고 저평가에 마이너스 30 정도 되는 저평가인데 마이너스 10% 이하의 단가다. 요거는 그냥 편하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이런 것들은 손절매를 하지 않는다라는 인식. 그러니까 손절 안 할 종목을 선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좋은 습관을 위해서 장기 보유를 하면서 퉁치기도 하고 물타기를 하면서 종목에 익숙해지고 그 종목은 나중에 두고 요것도 한번 다룰 건데 주종목이 돼서 수익을 주는 종목이 된다. 그리고 예외 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을 받거나 아니면 시장 전체가 통째로 무너지는 조짐을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는 손절하고 재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 근데 이런 예외적인 걸 제외하면 손절을 안 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그나마 돈을 잃지 않고 잘 버티고 이렇게 대응을 통해서 해결을 볼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네, 이 19강 퉁치기와 물타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